반갑습니다. 엄규현입니다. 엄슬리 가이드 12월이고요. 사실 11월 가이드를 의외로 드렸어요. 이게 어디 있냐면 수능 총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원 총평이 아마 있을 건데, 그래도 이제 12월에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할 것 같아서 12월 가이드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찍어볼까 해요. 12월 초에 찍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12월 초까지 좀 망설였던 거는 어떤 것 때문이냐면 성적표 때문에. 성적표가 나와야 저희도 확정 등급컷을 알 수가 있고, 그러고 나면 이제 앞으로 공부 방향성을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걸렸습니다. 근데 12월 초순부터 중순까지는 사실은 저는 아마 그 11월에 수능 총평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막 너무 열심히 하거나 뭐 그럴 필요는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성적표가 나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해볼까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성적표 시즌하고 기말고사 시즌하고 좀 겹쳐요. 그래서 이 기말고사가 끝나는 즉시 바로 이제 수능 공부 체제로 들어가는 친구들이 좀 있는 애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시 지원을 일단은 해놓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준비를 같이 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인데, 요게 시즌이 조금 겹치기는 해요. 정시가 조금 더 늦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요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게 결국에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월 중순쯤 됐을 때부터 아마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 먹을 것 같아서 가이드를 좀 줘야겠다 싶었는데, 수능 얘기를 이제 좀 지났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등급컷이 이제 확정이 났죠. 확정 등급컷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46점, 44점, 38점이고 48, 44, 37인데,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G1하고 G2하고 사실 저러면 G2가 쉬웠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기 조금 애매한 게요. 2등급, 3등급 컷은 똑같거든요. 지금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아예 상위권 친구들은 이제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고, G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위권부터는 사실 고만고만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공부를 시작해볼까라고 마음먹은 친구 중에서 아직 과목 선택을 못한 친구들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과목 선택을 못했는데 이제 2개를 보통 선택을 한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요즘은 이제 사회 탐구를 조금 더 많이 선택하는 분위기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사실 이번에 정시 뭐 가산점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이제 뒤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따로 선택지 얘기는 안 할게요. 왜냐면 저는 입시에는 그렇게까지 재능이 있는 편은 아니라서. 그래서 과목 선택을 할 때 어쨌든 간에 요즘 트렌드 상으로는 사회 하나, 이제 과학 하나를 하거나, 아무래도 다행히 이제 중위권 이공계열 같은 경우에는 느낌상 탐구를 선택하는 게 가점이 좀 더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과학 2개를 한다고 칠게요. 이랬을 때 이제 선생님 이제 G1을 할까요? G2를 할까요?를 이제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목표하는 등급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학 하고 싶어 하는 학과나 학교가 어딘지도 좀 중요하긴 해요. 알다시피. 특히나 목표 등급을 이제 물어보고, 이제 목표 등급을 이제 저한테 얘기해주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목표 등급이 1등급인 상황이라고 가정하면은 사실 뭘 하든 진짜 열심히 하긴 해야 되는데, 지원이 더 빡세요, G2가 더 빡세요 그러면은 지원은 풀 게 많아서 빡세고요, G2는 뭐가 없어서 빡세요. 그러니까 정말 아예 극단적으로 반대 케이스라서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취사 선택해 주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목표 등급이 2에서 3등급인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저는 2등급이 최종 목표고 3등급 받아도 인생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저를 맞춰야 됩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잘 들어요. 이런 케이스면요, 뭘 하든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표치를 어디로 잡아야 되냐, 45점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그냥 45점을 목표로 가면 되고, 45점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일단 2문제는, 그러니까 한 문제는 확실하게 버려도 돼요. 한 문제 확실하게 버려도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한 문제가 네가 뭐가 될지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일단 공부는 다 해야 돼요. 버려도 되는 문제를 고르는 건 나중에 7월, 8월, 9월 넘어가서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지금은 열심히 하시면 돼요. 대신 이제 그런 건 있지. 아주
빡센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유도리 있게 넘어가는 것도 이제 능력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사회 하나 하는 친구들은 계속 얘기하지만 다 맞을 각오로 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게 제가 뭐 다른 과목 얘기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제 지구과학 가이드를 주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좀 어느 정도 다른 과목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 일례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행이었다고 생각하는 건 어떤 거였냐면, 사실 수능이 끝나자마자 지구과학 2는 제가 사실 그냥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지투 원래 그랬거든. 50 안 나온 게 다행이야, 1컷 진짜로. 근데 G1은 제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던 게 뭐냐면, 시험이 딱 끝나고 나서 애들이 카톡이 엄청 왔어요. 카톡 뭐 DM 뭐 저희 재종반은 밴드로 오니까 밴드로 막 카톡 겁나 왔어요. 진짜 1컷 몇으로 잡냐, 1컷 2컷 몇으로 잡냐 막 그러고, 막 다음날 저 설명인데 막 설명에 자료 준비하는데 그건 1컷 예상해야 될 거 아니야. 1컷 예상을 해야 되는데 감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사실 엄청나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1컷을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게 이제 47, 46, 진짜 운 좋은 45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좀 힘들 것 같다 라고 했는데 다행히 맞춘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G1의 난이도랑 별개예요. 왜냐면은 처음에 수능 딱 끝나자마자 처음으로 발표했던 등급 것들이 지금 48, 47이었어요. 근데 46이 나왔잖아. 근데 이제 이유는 단순해요. 이제 48을 받으려면 어쨌든 간에 4%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4%가 50하고 48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시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47 정도를 받으면은 예를 들어 4%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잡았던 건데, 이거 좀 실수할 만한 포인트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서 46 정도 잡으면 좀 깔끔하겠다 이렇게 된 건데, 결국에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해의 그 시험지만 본다고 해설이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작년이라고 할게요. 어차피 이제 27학년 대비니까 26학년도 수능은 잘 생각해봐. 국어 어려웠어요. 수학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에 비해서 조금 이제 묻히긴 했습니다만은 만만치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대형 사고를 터뜨렸고, 그리고 한국사는 뭐 그렇게 막 큰 그런 건 없으니까, 이변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탐구 1, 탐구 2, 그다음에 제2외국어인데 제2외국어도 좀 뺄게요. 제2외국어는 또 다 선택하는 과목은 아니니까. 그랬을 때 보통 지구과학이 탐구 2번이거든요. 원 2개를 선택을 하든 사탐 하나, 사탐 하나 선택하든 대부분의 친구도 그렇게 선택을 하니까, 그럼 지구과학 시험이 가장 마지막이거든. 그러고 지구과학을 먼저 보려면 2를 선택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원에 여기 보려면 뒤에 무조건 2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선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지원을 보는 친구들의 대부분 당연히 제일 마지막에 보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 치자고. 언매, 미적에, 영어 보고 에벤탈 나갔고 생원, 지원이었다 쳐요. 이러면요, 정말 참 이걸 지금 듣고 있는 N수생 친구들은 지금 상처를 이미 받았을 것 같긴 한데, 이미 이렇게 본 이상 이미 PTSD가 오잖아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살짝 꼬꾸라졌다가 야 이건 그래도 해볼 만한 것 같은데 하다가 여기서 이제 완전히 개박살 나고, 그러니까 점심시간 이후가 아마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저 확신하거든요. 제가 아직 영어 시험지를 그러니까 그 훑어만 봤지 아직 제대로 풀진 않았어요. 근데 누가 봐도 팍팍해 보이긴 하더라고. 단어도 좀 어려 보이고. 근데 이거를 여기까지 갔다가 한국사 보고 탐구를 갔더니 이제 탐구가 남은 거지. 영어는 좀 못 본 것 같으니까 탐구를 살려야 될 것 같은데, 생명과학이 이제 그죠? 터졌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나서 지원으로 간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애 멘탈 상태를 고려했을 때 제 생각엔 제정신으로 지구학원 시험 봤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요. 그래서 저는 46을 잡았던 거거든요. 다들 막 48 아니냐, 막 47 아니냐, 막 그래가지고 내가 조용히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나만 47, 46을 잡고 나머지 막 50 되네, 막 48 되네,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진짜 그 시험이 50이고 48이 되려면은 영어가 엄청나게 쉽고 생명과학도 할만했으면은 걔만 48이 됐을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만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여기랑 여기는 지금 데미지가 없는 걸로 봐서는 여기만 떨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상위권 친구들이 조금 이제 헤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퍼센트로 좀 봐야지 알겠지만 내가 누적 분포를 다 보지는 못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시험은 사실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시험의 이제 가장 중요한 특성을 좀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지구과학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이제 고를 때 한번 고민해 봐요. 의외로 체력도 좀 있어요. 의외로 좀 체력도 좀 필요해요. 이게 제가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언제나 그렇거든요. 지구과학 원의 커트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주범은 얘예요. 첫 단추가 제대로 안 끊어지면요, 뒤에가 다 무너진단 말이야. 근데 수학은 어떻게 관성으로 풀어? 근데 이미 멘탈이 나간 상태에서 끝까지 잘 못 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왜냐면 G2는 무조건 여기거든요. 확정 여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든 앞에 시험을 조금 잘 봐야 된다라는 특성이 생각보다 좀 있어요. 선생님 저는 지구과학만큼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탐구, 전 이제 너무 옛날 얘기라 미안하긴 한데 얘들아, 제가 탐구 1, 2, 3을 보던 시대라서 제 바로 위에가 이제 탐구 4개 보던 시대고, 제가 3개를 빡 갔던 첫 시대인데, 제가 G2를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G2는 그냥 무조건 50이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의 실력이 되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지구과학까지 공부하기에는 다른 과목들이 워낙 빡세다 보니 조금 거기까지 멘탈이 못 올 가능성도 있고 체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는 하시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딴 과목 선택한다고 바뀌냐, 그런 건 아니에요. 탐구 특성이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고려해봐라는 뜻이야. 알겠죠? 어쨌든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럼 과목을 어쨌든 간에 지원 혹은 G2를 선택하고 가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상 무슨 생각도 해야 된다? 앞에 과목도 신경을 쓰기는 써야 된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적표 나왔고 공부 시작해야지 딱 마음 먹었어? 그러면은 바로 이제 계획을 막 딱 짜요. 계획표를 막 그럴듯하게 막 짜요. 12월부터 막 뭐 3월까지는 뭘 할 거고, 3월부터 뭐 6월까지 뭘 할 거고, 6월 지나고 나서 뭐 7월, 8월 뭐 들어가서 뭐 할 거고, 9월 들어가서 뭐 할 거고, 그거를 막 다 짰잖아. 계획은 타이트하게 짜는 거 아니에요. 계획은 타이트하게 짜도 어차피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에 너무 타이트하게 짜지 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일단은 당연히 목표에 대한 건 적어야죠. 목표는 있어야죠. 근데 1년의 플랜을 굳이 지금 다 결정 지을 필요는 없어요. 언제든 유도리 있게 조절이 돼야 되는 거거든. 내 생각보다 성적이 안 오를 수도 있어요. 내 생각보다 성적이 빨리 오를 수도 있고. 그럼 이제 그때마다 이제 유도리 있게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당장은 이번 겨울방학을 어떻게 날 것인가, 이번 뭐 설 전후로 어디까지 공부할 것인가, 딱 요 정도까지만 잡아도 충분합니다. 알겠죠? 그럼 12월에는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라고 많이 물어보는데요. 사실 저는 답이 저거예요. 그러게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라고 얘기하는 거라서. 근데 고3은 이제 기말고사 준비를 해야겠죠. 이만 끝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3 되는 친구들, 예비 고3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공부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될 거고, N수는 사실은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이게 선생님들마다 조금 의견이 갈리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재수를 해봤잖아요. 이게 재수를 들어가기 전 이제 고3 수능 끝나고 나서 이제 재수가 확정이 났단 말이죠. 왜냐면 인생 살면서 가장 시험을 못 봤기 때문에, 수능을 진짜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재수를 했는데, 그때 이제 들었던 생각은 진짜 빨리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기도 했었어요. 조급하지. 왜냐면은 남들은 이제 대학 실제로 서울대에 막 붙고, 서울대 수시 제 친구들 막 붙고 막 이러면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해준 게 제일 좋으려나? 제가 고3 때 우리 반에 40명이 넘었을 거예요. 45명인가? 40명쯤 됐을 건데, 45인가 46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40명이라 할게요. 그 중에 서울대가 6명이거든요. 붙은 사람이.
서울대 6명이 서울대였어요. 참고로 5명이 현역이고요. 1명이 재수예요. 예. 그 하나가 좋네요. 근데 그 정도로 서울대 많이 갔단 말이야. 그런 학교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첫 해는 수시를 넣었고 수시 넣어서 갔는데 수시를 떨어졌고 내 친구들은 붙어가지고 갔고 이러니까 이제 더 조급해지지. 왜냐면 나랑 같은 나보다 사실 성적이 안 좋았던 친구들이 나보다 어차피 나는 재수를 하고 이제 나머지 친구들 나보다 좋은 학교를 갔으니 그죠. 저는 0이니까 모두가 나보다 좋은 학교를 갔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재수를 이제 하면서도 마음이 좀 조급하긴 했는데 사실 그 조급한 거를 좀 누를 필요도 있었던 게 그러니까 조급한 거를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내가 좀 뭐라 설명해주기 애매한 게 제가 사실 재수하고 수능 끝나고 나서 논술 다 끝나자마자 다시 바로 정시 공부했거든요. 근데 그랬던 게 저는 이제 그게 있었어요. 저는 2주 동안 원래 유럽 여행을 가기로 한 플랜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앞뒤로 열심히 공부를 했던 거고 2주를 비워야 되니까. 근데 그랬는데 근데 그거 쉬고 나서 조금 리프레시가 된 건 맞아요. 실제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재수를 딱 마음을 먹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막 달려야지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왜냐면 1년 동안 너무 고생한 게 이미 인지가 됐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공부에 떨어질 필요는 없지만 살짝 쉬었다가 가는 것도 사실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올라가는 시점이 아마 10일 중순쯤일 거라서 이제 슬슬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슬슬. 그래서 둘 다 이제 12월 중순부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열을 시작하는 거지. 슬금슬금 이제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그냥 그 전까지는 조금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마다 좀 얘기긴 다르긴 해요. 선생님들은 이제 재수를 하기 마음 먹어 이상 무조건 공부를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 말씀하신 사람 치고 재수한 사람 한 명도 없긴 해요. 이게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르는 그런 게 좀 있거든. 감성이 좀 있거든. 그 참으로도 우울하고도 슬픈 감성이 있어요. 재수하는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우리 N이 좀 큰 친구들 말고요. 죄송한데. 우리 N이 이제 드디어 2가 되는 친구들, 재수하는 친구들한테는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아마 그 2월 달쯤에 현타가 한번 올 거고요. 몇 번 현타가 와요. 현타가 오는 시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근데 버텨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요즘은 그래도 재수하는 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부정적인 시선들은 아니라서. 저 때는 재수하면 막 죄인이고 막 그런 느낌의 시선이 또 좀 있었어가지고. 어쨌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됐으니까 이제 조금 이제 쉴 틈은 다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수시 발표도 대부분 다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다시 공부 시작하시면 될 거예요. 알겠죠? 대신 이제 밸런스 맞추라고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세 개가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 비단 지구과학 얘기는 아니에요. 탐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탐구가 과연 주요 과목인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 말하면 미안하지만 내년부터는 탐구가 주요 과목이 돼요. 어쩔 수 없이. 통합과학은 전 학생들이 다 쳐야 되거든. 문과건 이과는 다 쳐야 되거든. 근데 그거는 이제 주요 과목이라 봐도 되죠. 고3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 와중에도 사실 한국사도 전부 다 보는데 주요 과목이라고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생각한 주요 과목은 뭐냐?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생각할 건데 탐구는 주요 과목이 아니에요. 주요가 뭐예요? 이거예요. 영어? 올해처럼은 안 나올 거라. 그러니까 26처럼 안 나올 테니까 주요 과목 막 이렇게 빡세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 싶으면 사실 모르겠어요. 오죽하면 평가원장님이 사임할 정도면은 사실 되게 사태가 심각한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어랑 수학이 좀 더 급한 건 사실일 거예요. 급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고3이든 N수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탐구의 밸런스, 그러니까 탐구를 굳이 높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국어나 수학을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저는 실제로 학부모님들 데려다 놓고 설명할 때도 맨날 얘기해요. 개념 중요하고 수업 듣는 거 중요한데 그만큼 얘의 비중이 높아야지 얘까지도 흘러오거든요. 성적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7월하고 8월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탐구밖에 안 해요. 진짜로. 계속 탐구만 해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저는
이전까지는 내가 못하는 파트를 조금 어느 정도 체크를 해서 국어든 수학이든 거기를 좀 더 조지는 게 낫다 생각하는 편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탐구를 버리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요 과목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 수학이랑 국어가 훨씬 더 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하시고 내가 지금 뭘 못하는지를 봐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탐구 같은 경우에 아예 놓는 건 사실은 조금 부정적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슬슬 개념 시즌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념 시즌에 개념을 제대로 안 하면은 사실은 조금 불편해지긴 하거든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제 저는 선생님 고2 때 개념을 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내신을 한 거죠. 엄밀히 말하면. 고2 때 선생님 내신을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개념 다 아는데 고3 때 그냥 선생님 그냥 뒷커리부터 개념 뒷커리부터 들어도 됩니까? 그러는데 저는 사실 그건 추천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그 지구과학 한정으로 일단 잠깐만 얘기 좀 할게요. 지구과학 원 한정으로요. 내신하고 수능이요. 완벽하게 달라요. 학교별로 좀 문제 스타일이 다른 건 알아요. 근데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제 학평 변형이나 모의고사 변형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가 저는 이제 시중에 팔고 있는 기출문제집 같은 거 열심히 풀었는데 그걸로 대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거랑은 좀 레벨로가 달라요. 왜냐면 내신 공부라고 하는 건 어쨌든 문제를 외우고 있으면 잘 풀리는 거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수능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공부하는 방식을 조금 다시 한번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개념을 들으시고 기출 분석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개념 시즌에는 개념에 좀 더 충실하게 다루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여기에서 유일하게 개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친구들은 누구냐면 N수야. 근데 그냥 이번 수능 때 1등급 받았고 1등급도 압도적 1등급. 예를 들어 막 간당간당 선생님 47이면 제가 2등급이고 46이면 1등급인데 어떻게 안 될까? 그거 안 돼요. 턱걸이 안 되고요. 그냥 수능 1등급 받은 친구들은 그러니까 얘 50, 제가 50, 48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요 경우라면 사실 개념을 굳이 수강할 필요는 없다고 치지만 제가 느꼈던 바로는 제가 참 이렇게 많은 걸 애들을 많이 만나면서 느끼는 거지만 50하고 48반 애들이 아무 군말 없이 개념 듣고 있어요. 참 미안해.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라 뜻이에요. 그래서 놓치는 마시고 비율적으로는 조금 이제 개념에 조금 더 치중해가지고 공부하셔도 좋겠다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요 근래 이제 예를 들어 12월 초부터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중순부터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누구 있을까 이런 애들이거든요. 선생님 제가 진짜 이래도 과학 공부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 제가 이런 얘기 맨날 하거든요. 완전 열정이 넘친 친구들이라고. 근데 이제 빨리 달리고 싶은 애들인데 좀 이따 뒤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개념 기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개념 기출이에요. 딴 거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되는데요. 딴 거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려면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는 해야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빨리 끝내고 싶잖아. 개념을 빨리 끝내고 싶어. 그러면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건 뭐냐면 굳이 강의 안 들어도 돼요. 그냥 책만 사서 아니 살 필요도 없어. 책 있잖아. 선생님 책 막 새 걸로 바뀌었을 거잖아요. 개념은 사실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아요. 개념이 바뀌어서 봐야 뭐가 바뀌어. 없어요 그런 거. 그냥 보던 거 다시 보세요. 괜찮아요. 알겠죠? 그냥 책 다시 정독하시면서 그 개념서 말하는 거예요. 개념서 정독하시면서 그냥 다시 한번 내가 리마인드 하시면서 그렇게 가요. 그러고 나서 기출 다시 풀면 되지. 이것도 기출도 막 전부 다 풀어야지? 그럼 제일 좋죠. 아직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기출 너무 친숙해요, 기출 너무 익숙해요 그러면은 일단은 작년 거부터. 그러니까 이제 2, 6학년 보면 또 새로울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거 한번 푸시면서 조금 이제 다시 한번 예열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다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엔제 들어가셔도 돼요. 알겠죠? 조금 지금 좀 유배인 친구들 중에서도 좀 상위권 친구들 얘기하는 거고 유배인 친구들 중에서 지금 유배 상위권이에요? 유배 중위권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3등급, 4등급 받았어. 그럼 일단 개념은 웬만하면 강의 수강을 해주시는 게 좋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건 뭐 들을까요? 그러는데 제 거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제 건 스튜디오 들으세요, 그냥. 선생님 현장 들어도 되나요? 현장 들어도 되는데요. 마음 먹은 이상 그냥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현장은 아직 개강을 안 했어요. 현장 개강하려면 지금 몇 주 남았는지 거의 3주 남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27일 날 개강이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지금 2주 조금 넘게 남았거든요. 그러면은 그 2주 반 동안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스튜디오 듣고 있다가 옮기세요,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출 같이 저랑 호흡하시면서 가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하위권은 유배 하위권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위권은 노베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가시고, 만약에 선생님 제가 개념하고 기출을 조금 빨리 끝을 내서 혹은 너무 잘 기억이 나가지고 제가 진짜 다 했는데 그럼 뭐 하죠? 그러면은 어차피 그쯤 되면 한 달 정도 지났을 거거든요. 2주, 3주 지났고 한 달쯤 지났을 거잖아. 그럼 뭐 나오겠어요? 그럼 이거 나와요. 이거 푸시면 돼요. 알겠죠? 선생님 것도 있잖아요. 아니 뭐 내 거 알아서 사서 푸세요. 뭐 제 거 가지고 제 거 뭐 억지로 홍보할 필요는 없잖아. 네가 내 강의 듣고 있는데 뭐 알아서 내겠지 뭐.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 딥을 사든 뭘 하든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알겠죠? 근데 이제는 그 다음이 추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꼭 했으면 좋겠냐면 지금부터라도 이런 친구들 완전 생노베. 생노베는요. 자 여기서 좀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얘기 드린 생노베 친구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선생님 모의고사로 못 봤어요. 이게 몇 등급인데 2등급이에요. 이건 노베가 아니에요. 이건 유베예요. 알겠죠? 이건 기만이죠. 제가 얘기한 노베는 진짜 과학을 거의 처음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내신 때도 지구과학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원래는 과학 생각이 아예 없다가 과학을 하게 되었다라든지 아니면 제가 통합과학 때까지 겁나게 놀다가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중1, 2, 3, 고1, 고2까지 놀면 좀 곤란하겠는데 고2까지 놀았다 칩시다. 놀고 고3 때 갑자기 막 이제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자기 막 의지가 막 뿜뿜해졌어.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갑자기 막 내가 진짜 좋아하는 누나가 제 얘기 아니에요? 그 학교를 갔대. 이제 그러면 이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서울대는 이쁜 누나가 없어요. 일단. 그래서 그런 건 성립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쨌든 그런데 이때 공부를 안 했다면은 일단은 진짜 노베인 상태인 거잖아요. 이건 내 노베가 아니고 거의 이제 그 베이스가 없죠. 그냥. 노베이스가 맞죠, 사실. 완전 생노베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라면은 지금도 공부하시는 데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프리베스트 보시면서 이제 좀 예열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때마다 모르는 단어 나오면 그때마다 보시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베스트 보시면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베스트 보시다가 모르는 단어 나오면 이제 거꾸로 이제 프리베스트 넘어가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는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학에 대한 거부감을 좀 없앨 필요가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거부감 없애는 게 좀 어려워요, 처음에는. 왜냐면 과학, 수학 이런 건 아무래도 이제 딱 보자마자 헉 하는 게 좀 있거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유도를 이게 그런 거를 조금 내려놓을 필요도 있긴 있어요. 좀 받아들이긴 해야 되니까. 막 너무 지레 겁먹지 말고 천천히 보면 돼요. 맞지? 그리고 생도배 친구들은 지금 슬슬 해주셔야 돼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12월 중순 됐을 때 이제 내가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 되는 건데 저는 저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침착함을 잃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침착함이 없으면 어떤 일이 되냐면 이제 섣부른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런 상황들이 많아 봤으니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공부뿐만 아니고 공부도 그랬고 이제 많은 것들을 해봤지만 섣부른 판단을 했을 때 좋은 결과로 나왔었던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경우에서 발생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선택을 빨리 한다는 개념이야. 그래서 나는 빠르게 지구과학을 선택해서 빨리 공부를 해야지 라는 거 말고 지금 얘기한 조급함 이런 거예요. 와 내가 진짜 작년에 수능 뭐같이 봐가지고 내년에는 진짜 개 열심히 해서 앞으로 지금 300일 좀 넘게 남았으니까 그동안은 매일같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적 올려야지 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막 한 달 동안 뭐 개념을 다 끝내네 뭐 하네 그런 플랜을 딱 짜놓고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열이 돼 있지 않은 상태로 달리는 순간 이제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예열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하물며 이거 뭐 운동 얘기랑도 비슷한 거지만 준비 운동을 안 하고 뛰어 들어가면 사실 다친단 말이에요. 되게 많이 봐요. 실제로도.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체격은 이따위로 생겼지만 어쨌든 운동을 이것저것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많이 보거든요. 다치는 사람들. 특히나 저도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제가 프리다이빙을 하지 않습니까? 프리다이빙은 숨 참고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산소통 들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숨 참고 들어가는데 이것도 준비 운동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꽤 오래 했고 그다음에 저는 이걸로도 밥 벌어 먹을 수 있어요. 저 이걸로도 밥 벌어 먹을 수 있는 레벨이긴 해요. 강사예요. 이것도 누구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들어가도 이게 막 그렇게 그래도 준비 운동을 하지만, 저는 그러니까 더더욱 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가르친 친구들이 준비 운동 안 하고 들어가면 당연히 뭐라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친 사람 많이 봤고, 그렇기 때문에 예열은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근데 공부도 똑같아요. 본 게임으로 들어가기 전에 계속 이제 그냥 바로 그냥 밀어 넣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금방 지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관성이란 게 있기 때문에 갑자기 확 들어오면 거부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서서히 올라가는 게 나을 거라고. 오히려 허송세월하는 것보다 그게 나아요. 강의 틀어놓고 멍 때리는 것보단 그게 낫지. 차라리 지금 이거 보는 게 나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막 이만큼 플랜 짜가지고 나는 이번에 의대를 무조건 갈 거야! 이거보다는 당장 3개월 동안 내가 끝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3개월도 좀 길어요. 개인적으로. 한 분기도 깁니다. 개인적으로 한두 달 정도. 한 달, 두 달 계속 이렇게 앞으로 가가면서 내가 이만큼 왔으니 앞으로 이만큼 갈 수 있겠지. 앞으로 이만큼 갈 수 있겠지. 딱 이제 플랜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한번 떠진 순간이 올 거고 이제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대신 요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뭘 해도 괜찮으니까 꼭 최선을 다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끝장을 보자고. 끝장을. 이게 이거랑 좀 연결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짜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던, 이거 두 개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처음이잖아. 이제 처음이 되는, 이제 예비 고3 친구들은 처음일 거고, 그리고 N수인 친구들은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또 다시 한번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잖아요.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해봐요. 끝까지. 그리고 겸손하게 하라는 건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단 누구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게 좀 있어. 뭐라 그럴까? 최상위권. 그러니까 최상위권 친구들은 자기가 이미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개념 단계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 내가 앉아서 열심히 듣고 있어. 열심히 공부해. 이런 것들이 다 플랜이 짜져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잘 골라서 잘 이제 들어요. 근데 이제 하위권 친구들은 아예 아무것도 모르니까 열심히 들어요. 중위권과 상위권 그 사이 애들이 조금 가끔 정말 가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조금 건방진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상태임.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다 이제 내년엔 너희들을 보다 위에 올라서서 너희를 제패할 거임. 이렇게 그런 경우도 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거는 오래 못 가요. 지쳐요 금방. 전투력으로 가는 건 좀 금방 지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남들보다 이미 잘한다고 선언을 하고 들어가는 순간 생각보다 자신의 빈틈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도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뭘 하든지 그냥 개념부터 다시 해봐야겠다. 기초부터 다시 해봐야겠다. 라고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빈칸이 보여요. 그거 하나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제가 예를 들어서 전공서적까지 가면 좀 힘들긴 하겠다. 내가 요즘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 제가 아직도 요즘 시중에 나오는 그 지구과학원 교재들은 웬만하면 다 써서 내가 다 풀거든요. 풀어봐요. 웬만하면. 근데 내가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으면은 개 중에서 한두 문제 정도는 건질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권에 한두 문제가 아니고요. 한 대여섯 권 풀면 한두 문제 건질 게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돈을 쓰고 그것 때문에 사서 문제 풀고 그것 때문에 아이디어가 갖고 그런 경우도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저도 이렇게 하는데 좀 꼰대 좀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참 좋지 않을까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조금 이제 내가 아직 무엇이 모자랄 수 있으니 조금 더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플랜 짜는 것도 혹시라도 정 못 짜겠으면 저한테 가끔가 물어보시면 제가 간단하게라도 코멘트 드릴 테니까 Q&A 남겨주시면 코멘트 드릴게요. 맞지? 왜 두 번 나오죠? 그래서 다른 거 없고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들은 다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12월 동안 공부했으면 좋겠는 건 대부분들은 사실은 국어나 수학? 그러니까 주요 과목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탐구는 그 다음에 해도 좋으니까 그걸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걸 애니메이션을 해버렸나? 그렇군요. 어차피 일본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것만 띄울게요. 사실 매번 마무리할 때 이렇게 코멘트 다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명언충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는데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겸사겸사 이어진 내용이더라고. 그래서 참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긴 해요. 근데 제목을 얘기하면 조금 비도덕적일 것 같아서 좀 얘기 잘 안 하고 싶긴 한데 어쨌든 그리고 심지어 이 대사 악역 대사라서요. 이게 주인공 대사가 아니고 악역 대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게 썩 추천하는 대사는 아닌데 생각보다 꽤 유명한 대사긴 해요. 실제로도. 그래서 이미 마음을 먹었다면 열심히는 하되 너무 급하게 달릴 필요 없이 서서히 예열하다가 이제 풀악셀 밟는 건 12월 넘어가서 우리 저도 현장 개강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내년에 딱 됐을 때 열심히 확 달리면 되니까 지금은 예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내 플랜부터 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저는 이거 참 좋아하거든요. 일단 해라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일 해야지. 그러다 살찌는 거고 그러다 운동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마음 먹은 이상 어차피 이걸 켰다는 건 어쨌든 간에 저놈이 무슨 말 할지 궁금하니까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칭찬하고 싶고 그러니까 내일부터라도 아니요 오늘부터라도 그냥 책이라도 펴줘서 공부해보세요. 알았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시험 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N수라면 시험에 어쨌든 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꼭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고 예비 고3 친구들은 진짜 고3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마음 먹고 열심히 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럼 저희는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고 그 전에 아마 다른 가이드가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이드들을 올려드릴 거니까 혹시라도 아이디어 같은 거 있으시면 뭐 언제든 Q&A든 댓글이든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달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